안녕하십니까. 지석규의 센슈 TV입니다. 소설인지 현실인지 모를 일이 벌어졌는데요. 브런치 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글을 올리는 사이트인데요. 아무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필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브런치 스토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글을 올려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이트입니다. 그곳에 순살 아파트 대란과 김은경 민주당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여기에 멜렌 진아라는 애칭을 가진 작가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되는 사람이라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멜렌 진아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브런치 스토리의 또 다른 아마추어 작가 지인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남편과 시댁에 관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김은경에 되시는 분이 댓글로 직접 올린 글이라 사건이 어떻게 될지 며칠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김은경에 대는 멜렌 진아께서 브런치 스토리의 약속대로 김은경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하나둘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센슈에게 직접 왔던 글이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멜렌 진아께서 처음 올렸던 댓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순살 아파트 대란과 김은경 민주당이라는 글에 김은경은 제 옳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한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를 모셔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다라고 말해서 저희 식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악담과 협박으로 몰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장본인이고 마지막 가시는 무덤에서조차 욕을 보인 천하의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에게 더 이상 욕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이상 이제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김은경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때 꼭 응원해 주세요. 며칠 전에 이런 글이 댓글로 올라왔고 오늘 멜렌 진아님께서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브런치 스토리에 자신의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아님이 스스로 공개한 프로필을 읽어드릴게요. 킴스 패밀리 인 아메리카 저자이시고요. 재미없는 천국 메릴랜드에서 멋진 가족과 폼나는 패션 비즈니스 우먼으로 매일을 새롭게 살고 있다. 제2의 인생으로 글쟁이가 되어 매일 아침 안경과 커피를 장착하고 설레임을 만끽한다. 브런치 스토리에 나와 있는 멜렌 진아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한 프로필이고요. 이분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가슴속에 쌓아둔 멜렌 진아님의 한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멜렌 진아님이 꼭 응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신우이입니다. 그녀가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까지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노인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들였다.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고 말한 내용을 보고서 이는 도를 넘는 행위이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면서 쉬
눈을 감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우는 보통 사람입니다. 조금 덧붙이면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미주 한국일보 컬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김은경은 1992년 제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부부는 공부를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아이는 저의 부모님이 맡아 키우셨습니다. 오빠가 먼저 귀국해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김은경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독일로 보내고 아이를 부모님과 키우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귀국 후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빠의 재력과 양육의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그 당시에 부부는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김은경의 친정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머니를 일찍 여윈 김은경은 친엄마가 살아 생전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을 새어머니로 주선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셨고 아이 셋의 뒷바라지를 착실히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김은경과 두 남동생은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김은경이 그 당시 법대를 나왔기에 법적으로 재산에 관한 분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새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알게 되었는데 각서를 받은 뒤 오랫동안 살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활하셨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하는 손주라며 최고의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셨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는 손편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보내셨습니다. 박사 학위를 당당히 받고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이 바쁘다며 시댁일을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흘리며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건은 2006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고 초저녁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인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은경이 묘사한 그날의 상황은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친히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지만 사고가 있는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겨우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어요.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그 당시 오빠의 경제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 가지고 계셨고요.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다셨습니다. 오빠는 그 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활발하고 사업수단이 좋은 덕에 경제적으로 가정에 충분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아내인 김은경은 오로지 학업과 강의에만 전념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집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느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건 물론이고 오빠가 타고 다니던 고급차부터 바로 처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며 강남 반포 설해마을로 서둘러 이사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 아빠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의 이름에서 오빠 이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손을 써볼 수 없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워낙 법적으로 잘하는 김은경이라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업체를 통째로 뺏긴 저희 부모님은 어찌 되셨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반듯하게 키운 아들을 잃고 고통도 모자라 두 분이 그동안 땀 흘려 일궈놓은 사업체까지 며느리가 가로채 갔으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 또한 기력이 다하셔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수 키우신 귀한 손자의 연까지 끊을 수는 없었기에 명절에 손자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시며 그 끈을 이어가셨습니다.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 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배로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작년 겨울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김은경이 선산에 묻혀드렸다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흙 한 줌 뿌리라는 말에 손살에 치며 거절을 한 장본인이 김은경이고 이번 노인폄하 논란이 시작된 그 아들 또한 눈을 부라리며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흙 한 줌 넣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인폄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인간은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피토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분통함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원통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승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남편의 죽음이 한낱 사랑 타령이라는 거짓으로 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미비한 글이지만 널리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김진아드림 얼렌티나 브런치 스토리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센슈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브런치 스토리 여기에 올라온 댓글을 제가 읽고 오늘 이분이 글을 올려주셨길래 선글라스를 끼고 주먹을 이렇게 괴고 있는 멀렌지나님의 얼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